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 누구나 가슴 떨리게 하는 매력적인 슬로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수많은 멘티분들을 육성했고요. 또한 수많은 분들을 경제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저 또한 지독한 흑수저에서 최연소 디벨로퍼로 활동할 정도로 전문 투자가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에 오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바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경제 자유를 갈망한다 혹은 기필코 부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부의 추월차선으로 올라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짜잔, 나왔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편안함 혹은 재미 요소 등을 전부 포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늘어지게 자는 낮잠이나 게임 같은 것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친구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라이프 생활들을 전부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편안함을 버리고요. 그곳에 불편하고 불확실성을 집어넣으셔야 비로소 자본가로 한 걸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짤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기 자료 만들면서 봤는데 월급의 노예들이요 지옥행 출근 열차를 타라 라는 유머 이미지입니다. 근데 묘하게 공감대가 가고 괜히 우울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열차가 기쁠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바로 언제죠? 다음날이 쉬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치킨 맥주 할 생각에 신이 나죠.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또다시 우울해집니다. 무한하게 우울해지죠.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자, 안정감을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입니다. 자, 이 들어오는 월급은 안정감이 있죠. 이 안정감 속에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우리에게 마약처럼 주입되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나태하게 살게 하죠. 그 안정감을 주는 대표적인 직업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메이저 금융사들, 그리고 공무원 및 대기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을 입사했다고 가정해 보죠. 자, 그러면 성공한 삶입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인정받으려고요. 혹은 승진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회사에다가 투자해야 합니다. 즉, 시키지도 않아도 야근에 특근에 그리고 회사 고유대로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정치 생활까지. 회사 안에서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죠. 그렇게 나이가 먹게 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이곳에 올인했는데 결국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아 무방비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요 열심히 일해서 임원까지 되면 성공한 삶이지 않겠냐, 임원이 되면 성공한 삶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이 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은 0.8%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사된 데이터가 위에 있죠. 한마디로 120명 정도의 직원이 치열하게 경쟁해야지만 겨우 1명 정도가 임원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임원이 되면 마냥 좋은가요? 마냥 좋은 일도 아닙니다. 중견기업들 이상의 임원들은 일반 직원들보다요 더욱 많은 일을 합니다. 즉,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회사 임원들이며 더욱 많은 시간을 회사에다가 사용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그 회사를
움직이는 일부 부품에 머물지 않으며 만약 그 부품이 낡고 녹슬면 새 제품으로 교체되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나의 노후까지도 회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노후에 대한 삶을 만족하시나요? 아마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요즘 세대는요, 개인의 자유시간 혹은 워라밸을 상당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고용 안정, 복지, 경력 쌓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제외하고요, 그냥 워라밸이 당당하게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회사 끝나고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고 월급 받으면 그 월급으로 원하는 명품 사고, 남들 다 타는 차, 나도 자동차도 사도 한 대 사고, 이렇게 워라밸을 한다면 부자는 언제 됩니까?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은요, 부자가 되는 길을 정반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있으시면요, 닥쳐올 노후에 그 젊었을 때 즐겼던 그 달콤함 있죠? 그거 10배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만나던 친구 및 지인 관계를 좀 더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불편할 정도로 지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위해 종잣돈을 모으셔야죠. 그렇게 남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내 것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며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통상 부자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도전해놓고 난 이제 부자가 돼야지 이러면서 막 경매 정보지를 막 켜. 한두 개 물건 입찰 준비해봐요. 그리고 이걸 낙찰되면 나 5천을 벌면 뭐하지? 1억을 벌면 뭐하지? 이런 드라마틱한 성공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결과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폐차하고 바로 그냥 끝나요. 그러면 진짜 단 1%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포기해요. 바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이런 얘기예요. 아유, 나는 할 만큼 했어. 시장이 안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잘했어. 끝내도 돼.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죠. 자, 부자는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즉,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부자가 되는 건요,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모래바람이 불어 씨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매번 물을 줘야 되니까 또 현장에 나가서 나무 건강도 체크해야겠죠? 한마디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도 제대로 안착하기 어렵고 매번 물도 줘야 되고 나무 건강도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노력과 노동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만 가진다면요, 무조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으니까요, 모래만 뒤덮였던 사막은 초록의 땅으로 바뀌며 새들이 노래하고 야생동물들이 사는 숲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모래만 있고 황막하던 사막은 이렇게 초록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작은 도미노가 시작되어 결국 집채만한 도미노를 넘어뜨립니다. 부자가 되는 원칙과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루아침에 돈 되는 경매 물건이 보이며 수많은 리스크를 해치하여 수익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나무를 심듯이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건물 등의 경매 물건을 검색하며 현장에 나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되는 낙찰가와 실제 낙찰되는 금액을 대조해 보셔야죠. 즉, 실전 투자처럼 모의 입찰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상으로 만드는 입찰 금액이 낙찰 금액과 근접해진다면 드디어 실전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모의 입찰을 통해 경매 근육이 쌓이며 내 몸에 흡수되어 실전 투자에 있어서 낙찰이라는 쾌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정은 안정이 되고 성공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단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과정부터 진행하셔야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 한두 개 심다가 포기하니까요. 나는 그냥 꾸준히 심어봐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도를 보지 마시고요. 방향을 설정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자인가? 이 물음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번 달, 다음 달에 벌 돈을 미리 땡겨서 신용카드를 통해 선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리 벌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제 내 재산이 100만 원이었다면요. 오늘은 최소 101만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출보다 돈을 버는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노동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입니다.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자본소득을 만들어야죠. 그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불어다주는 돈나무를 만들 수 있기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하루, 한 달, 1년 동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자로 살게 된다면요. 복리의 효과를 얻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선요.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장의 달콤함을 버릴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일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치맥, 치킨 맥주 같은 거 그죠? 혹은 아침에 꿀맛 같은 잠자리. 딱 회사 간당간당 늦기 전까진 자야 되잖아 내가. 딱 맞춰서. 절대로 여유 있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꿀맛 같으니까. 그리고 회사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그럴 때는 뭐예요? 앉아서 핸드폰 보거나 잠을 자거나 그죠? 이런 안락한 휴식 등을 포기하고요. 그 시간에 자본소득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시간을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로 가는 길.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꼭 인지해야겠죠. 그러니 기적 같은 퍼포먼스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욱 값진 도전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정상에선 그 누구도 이런 과정 없이는 절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계단부터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뭐였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설계하고 나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건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작은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것도 가장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경공매로 시작하셔야죠. 그래야 어제보다 더욱 부자의 오늘이 더욱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그 누구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을 쓰는 사람입니까?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이 부자라고 통칭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뭐 저한테만 뭐 사줘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커서 부자로 살고 싶니? 어떻게 살고 싶니? 아이들이 부자로 살고 싶대요. 그럼 부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니 돈을 버는 사람이니? 돈을 버는 사람이래. 그래 그럼 너는 돈을 써야겠니? 벌어야겠니? 벌어야겠대. 안 사야겠대. 그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당근마켓에 막 팔기 시작해. 돈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 우리는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레버리지로만 살아가다가 노후를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자본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온전히 내 것을 갖는 데 집중하며 투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그 자본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며 같이 자본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기본적이고 틀에 박힌 이야기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요,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묵묵히 실행할 수만 있다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자로 살 수 있고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묵묵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제 생각에는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포기를 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편안함과 휴식을 포기해야 거기에다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한번 하겠다고 시작한 거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마시고요, 묵묵하게 진행하세요. 묵묵하게.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실행하시면서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야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황량한 사막에서 울창한 거대한 숲을 만들어 보죠.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정말 즐거웠고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23년도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으니까 23년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맨날 23 하니까 오늘도 23년 같네. 23년도도 이제 12월 1일로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우리가 목표를 좀 잘 잡을 수 있게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시죠. 근데 제가 이거 마지막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여기 채팅을 썼어. 뭐라 썼냐면, 전 초딩입니다. 대장TV 애청자입니다. 초등학생분들은 제 채널을 안 보는데, 초등학생분들은 알고리즘에 제가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봤죠? 통상 이제 부모님들이 보셔갖고 보게 됐나? 재미없을 텐데.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 구독자님, 초등학생 구독자님, 최덕규님 반갑습니다. 화이팅해서 자본소득을 만들어보죠. 이러기 좀 이상하다,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반갑습니다.